사마귀 연고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재발할 거 뭐하러 치료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르는 편평사마귀 연고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초록 검색창에 편평사마귀 연고라고 검색하면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최근 편평사마귀로 다른 병원에서 두세 번 레이저를 받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얼굴, 목뿐만 아니라 몸에도 번져서 내원하신 분이 있었는데 자꾸 병원으로 오는 걸 미루다 보니 많이 번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편평사마귀 연고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발라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중에 파는 편평사마귀 연고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와 함께 편평사마귀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평사마귀로 진단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편평사마귀인 걸 모르시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과 목에 오돌도돌 뭔가 만져져요. 좁쌀 여드름인 것 같은데 자꾸자꾸 번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내원하시거든요. 실제로 좁쌀 여드름, 한관종, 비립종, 쥐젖, 편평사마귀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야 매일 보다 보니 구분이 되지만 집에서 구분하기란 너무 어려워요. 제가 환자분들께 편평사마귀 설명을 할 때 이해하기 쉽게 감기에 빗대어 설명을 드려요. 감기도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감기약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지만 감기를 다시 안 걸리게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편평사마귀도 마찬가지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재발할 거 뭐하러 치료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를 안 하기에는 점차 번지고 가족들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 면역력이 떨어진 임산부에서 빠르게 번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유를 하는 가슴 부위까지 번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출산 후 가급적 빨리 피부과에 찾아오셔서 제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임산부 꿀팁 총정리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편평사마귀 연고 성분들을 살펴보면 주로 병풍 추출물 같이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나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위주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하 같은 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뭐야, 특별한 성분이 아니잖아 하실 텐데요. 이런 연고들이 나온 이유는 편평사마귀가 병변을 만지거나 긁으면서 더 번지게 되는 자가 접종의 특성 때문일 거예요.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상처가 난 경우 상대적으로 편평사마귀가 더 잘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런 보습, 재생 성분들을 꾸준히 발라주게 되면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서 전염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편평사마귀 연고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굳이 저런 제품을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세콜지 성분의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 중이시라면 그냥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충분히 자주 도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바르는 약으로는 알다라 크림이 있는데요. 알다라 크림은 이미퀴모드라는 성분으로 면역 반응 조절 효과가 있어서 인체 면역 세포를 자극하여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냅니다. 생식기, 항문 주위 사마귀 치료, 얼굴 목의 광선각화증, 수술이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표재성 기저세포암이 적응증이 되는데요. 또한 알다라 크림의 경우 부작용으로 감기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바른 부위에 피부 벗겨짐, 가려움, 홍반, 진물,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치료 적응증 외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구약으로는 위산을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위궤양에 사용하는 시메티딘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시메티딘을 체중 1kg당 40mg으로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세포 맥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는 오프라벨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이고 약물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치료다 보니 간 수치 상승, 여성형 유방, 유죽 분비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마귀 치료하는데 웬 자궁경부암 백신? 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HPV 바이러스는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고 감염 유형, 타입에 따라서 유발시키는 질환이 달라져요. 편평사마귀는 HPV 바이러스 3, 10,
28번형, 자궁경부암은 주로 16, 18번형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죠. 자궁경부암 4가 백신의 경우에는 6, 11, 16, 18번형 감염을 예방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편평사마귀 치료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기존에 있던 사마귀가 같이 없어졌다는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가 있고, 자궁경부암 백신이 남성에서도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으며 남성의 HPV 바이러스 감염이 줄면 여성의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편평사마귀가 너무 많고 자꾸 재발하는 분들 중 자궁경부암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라면 꼭 사마귀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에서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레이저인데요. 이산화탄소 레이저나 어뷰미라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감염된 병변을 하나하나 깎아서 없애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레이저도 깎아 없앤 병변은 제거가 되겠지만 제거 당시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병변이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 자체가 레이저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 치료가 중요하고요. 제거하고 나서도 집에서 병변이 재발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병변이 관찰되면 빠른 시간 내에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받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완치율이 점점 높아질 뿐더러 재발하게 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적게 발생됩니다. 그런데 막상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려고 찾아보니 레이저 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재생 테이프를 붙인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걸 보시고 미리 겁을 먹고 병원 오시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마다 사용되는 레이저가 다를 수 있고 의사마다 시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편평사마귀가 군집되어 너무 크기가 커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편평사마귀는 조직학적으로 표피층의 변화만 동반되는 병변이기 때문에 깊이 깎아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술하게 되면 시술 부위에 물이 닿아도 돼서 가벼운 세안이 가능하고 재생 테이프를 일일이 갈아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이프에 접촉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살짝 깎아낸 부위에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딱지가 빨리 떨어지면 색소 침착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재생크림을 자주 덧바르고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편평사마귀가 재발할 때마다 바로 병원에 내원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비용 또한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평사마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앞선 치료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영양제 등도 편평사마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편평사마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치료 방법과 관리법이 있지만 전염률과 재발률이 높은 만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피부가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그날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